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함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전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듣게 하옵시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달아오르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서안지구에 유대 정착촌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17년 11월부터 이스라엘 정부는 요르단 계곡과 동예루살렘, 주변 지역 등의 그 지역을 서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보셨죠? 그 서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 건설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축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땅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땅을 자꾸 그들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착촌 건설입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국적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점령지 안에 옮겨와서 사는 공동체를 정착촌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따로 불리는 단어가 바로 정착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마을 공동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어느 지역으로,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요르단강 서안지구입니다. 그리고 동예루살렘, 황금돔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골란고원, 그리고 가자지구, 이런 곳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 보이죠? 그리고 요단강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서안지구입니다. 보이세요? 예, 서안지구,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요단강 오른쪽에는 요르단 왕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곳이 바로 요르단강이고 서안지구입니다. 이 지역에서 정착촌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역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법상 이곳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준 땅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돌려주라고 합니다. 정착촌을 짓지 못하게 하지만, 근데 미국이 거부권, 비토를 행사하면 합니다. 그렇게 미국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정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을 계속해서 지금 건설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서 이집트로부터 빼앗았던 시나이 반도 지역에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려주면서 1982년,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는 지금 이집트 영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가 있습니다. 이 가자지구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곳이 가자지구입니다. 그 가자지구에도 지금 그곳에는 어떤 무장 정파가 있어요? 하마스라는 무장 정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유대 정착촌도 하마스가 집권하면서 2005년대 철거되었습니다. 문제는 2017년 11월 이후에 이스라엘 의회는 정착촌 합법화를 통과시켜버립니다. 그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정착촌 건설에 박차를 가고 있어요. 이 지역입니다. 이것은 하마스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나이 반도 아래쪽으로 가면 이집트 영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시나이 반도 사막 지역이 아닙니까? 시내산. 그쪽 방향으로 정착촌, 즉 팔레스타인, 아니 정착촌 말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민들을 그쪽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통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 그리고 서안지구 이런 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들이 있어요.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계속 몰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입장에 되었어도 그럴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살아야 되는데 유대민족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가정에 이스마엘이 있어서 이삭을 희롱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은 그 안에 이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주민들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것이 뭡니까? 2개 국가 법안. 그래서 이런 곳에 국가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국의 안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가 있다면 경기도 안에 서울이 포함되는 것처럼 서울이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정부가 통치를 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좀 크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 동예루살렘에 바로 이 동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서안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동예루살렘이 이곳이에요. 서안지구하고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에 30만 호가 새로운 정착촌 주택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100만 명의 유대 정착민들을 서안으로 현재 있는 이 서안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타당이 집권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현황입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서안지구인데요. 서안지구 안에 이렇게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 정착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색깔은요, 아랍인 접근 제한 지역으로 이 색입니다. 접근 지역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표를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1983년에 6,500만 명에 불과했던 그 서안지구 내 유대인 거주자가 2014년도가 되면서 77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 유대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을 계속해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노블 에너지라든가 이런 미국의 큰 다국적 그룹과 그리고 이스라엘 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동지중해에서 천연가스와 기름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채굴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레바논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사회가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면서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미국 회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회사가 합작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의 천연가스 자원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빼앗고 있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주류 신문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언론에는 다루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역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는 자구책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주변의 수많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생존을 위해서, 그건 생존권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정착촌 건설을 계속 해서 나가는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를 나쁘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것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의 그 예언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한번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셨죠. 근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자 지구, 아까 그림에 보셨던 가자 지구. 왼쪽에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가자 지구. 하마스가 지금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길게 남북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자지구만 해도 전체 길이는 42km 남북을, 그래서 차로 가면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그런 작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현재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마스가 집권하면서부터 완전히 이들은 갇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미국 정부이든 이스라엘 정부이든 이것이 하마스가 집권하고 있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고 주민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곳에 갇혀 있는 하마스로 인해 고통받고 다른 종교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이스라엘이 포격을 했을 때 아이언 덤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날아오는 그 미사일 같은 것을 공중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들은요, 학교나 주민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나 아니면 주민들의 아파트나 옥상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공격받는 것은 주민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들은요, 하마스도 보호해주지 않고 이스라엘은 더더욱이 보호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가자 지구는 소환지구에 있는 파타당이 전기까지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생지옥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자지구는 서쪽은 아까 보셨지만 왼쪽에는 보면은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죠. 동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철조망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로 이렇게 철사를 두른 보안 장벽이 있습니다. 북쪽에는요, 이스라엘 물론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북쪽에도 역시 벽과 심지어는 지하에까지, 지하 땅굴을 파서 건너오니까 지하에까지 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곳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목적으로,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몸에 병이 있거나 급할 때는 이스라엘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요, 여행 허가증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54%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허가증을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다 죽는답니다. 하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인간처럼 이동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식량 부족, 치안 불안, 전기, 식수 부족,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타당이 말입니다. 소환지구에 있는 파타당이 지금 또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소환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파타당이 가자지구로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 가자지구를 설명하고 있죠. 가자지구에 그것도 밤 시간대 2시간에서 3시간만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 시간에 여자들은 일어나서 빨래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세탁기 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전기가 전혀 보통 때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고 그 시간에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나 약품이나 의료 기구 이런 것도 반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왼쪽에는 보십시오.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 바다 있고 북쪽으로는 지하까지 벽을 설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미 철사로 된 그 벽이 설치되어 있고요. 갇혀 있는 겁니다. 10년째. 그것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유대인만을 무조건 두둔할 것도 아니고 기독교만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자 지구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환 지구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이 시리아 내전은요, 열강에 지금 현재 각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열강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어쩌면 공화국 주체 국가들이 될 만한 국가들이 현재 지금 어떻게 지금 다 이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살펴봅니다. 2011년 내전 발발 한지는 지금 현재 8년째 됩니다. 여기도 지옥입니다. 국민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이 난민이 생겼고 그중에 400만 명이 시리아를 떠납니다. 나머지 200만 명은 현재도 집도 없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겠죠. 시리아 내전은 그동안에 정부군하고 반군하고의 그런 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IS가 바로 합류하게 되죠. 북쪽에 장악하면서
그러면서 현재는요, 이 북쪽 지역에 IS가 이제 좀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러시아와 미국, 이런 서방 세계와 함께 IS 퇴치를 하면서 IS가 지금 현재 세력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IS가 지난번에 봤던 시나이 반도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는 현재 또 북쪽에 있는 쿠르드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구도로 지금까지 변모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내전 중에 있는 시리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남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죠. 이스라엘 남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요르단이 있어요. 북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는데 현재 지금은 시리아. 이 시리아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전,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그 전쟁터를 방불하는 것이 현재 시리아입니다. 수도는 다메섹. 자, 2011년도에 아랍 지역에는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리아의 알-아사드, 현재도 시리아 정권 대통령 이름이 알-아사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국민들을 화학무기로 무참하게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 반대하는 반군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랍의 봄 그 여파를 이제 여파로 그래서 반군이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의 정부에 대해서 이제 쿠데타를 하는데 문제는 이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 이란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이 정부군이 계속 힘을 얻어갖고 현재는 정부군이 우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싸우는 틈을 타서 집안 싸움 할 때는요, 집안 싸움 하게 되면은 외부 세력이 들어오기 쉬워요. 그래서 이때 IS가 어디로 갑니까? 이라크는 약간 오른쪽에 있죠. 이라크에서 IS가 이라크 니느웨에서 어디로 가죠? 모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면 시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와서 세를 확장하는 동안에 시리아 북쪽에서 세를 확장했죠. 그래서 시리아 내전은 정부군대 반군에 대결하면서 동시에 IS 격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군은 러시아의 지지를 받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과 무기 제공을 받으면서 IS 세력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북쪽에 있는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이 쿠르드 민병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민수비대라고 하는데요. 쿠르드족 민병대 세력이 추축을 이룬 또 시리아 민주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미국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시 IS를 격퇴를 합니다. 그래서 IS가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리아의 쿠르드족은요, 서북부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IS가 좀 잠잠해지면서 시리아 내에는 쿠르드족이 또 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이, 터키, 북쪽에 또 터키가 있어요. 이 터키도 공화국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터키 접경 지역인 아프란, 이게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프란을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시리아의 내전을 살피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IS가 격퇴되었죠. 그래서 잠잠하던 시리아 내에 정파와 여러 가지 이런 무력 정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 열강들이 현재 각축전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은요, 대리전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열강들이 심지어 러시아도 참여하지요. 이란 참여하지요. 미국이 참여하지요.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리전으로 한쪽에서는 러시아 등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에게 무기를 대주고 미국은요.
반군에게 무기를 대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위쪽에 있는 쿠르드족에게도 무기를 대주면서 싸우게 했던 것이 이제는 그 대리전 양상에서 현재 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전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국제전이 되었을 때는 세계전쟁으로 비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에서는 정부군이 세를 얻고 있고 북부에서는 쿠르드족이 약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시리아 쿠르드족이 있잖아요. 시리아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이 말입니다. 시리아에서 지금 쿠르드족이 세를 얻어버렸거든요. IS를 대신해서. 북쪽에서. 그러면 시리아 북쪽의 접경 지역인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쿠르드족이 터키 안에도 쿠르드족이 있거든요. 쿠르드족은 나라 없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에 있는 쿠르드족과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서로 연합하면 안 되니까 터키가 이 전쟁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들이 거의 다 지금 개입되어 있어요. 이제는 대리전이 아니라 국제전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지금 쿠르드족에 대해서 매일같이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계속 한 달 이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걸프 국가, 이슬람 국가들, 왕족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또 누구 편이냐? 사우디라든가 이런 왕정 국가들은 미국하고 또 친합니다. 그래서 반군 편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무기를 대주고, 그런데 반군 세력이 좀 악화됩니다. 그래서 반군 세력이 악화되고 알라사드 정부군이 더 강력해지니까 이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터키의 개입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가 들어오고 이스라엘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리아와 시리아 바로 옆에 있는 레바논입니다.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군사 기지를 공습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스라엘도 역시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의 알라사드 대통령은 벤구리온 공항을 공격하겠다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국가 외에도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이란이 있습니다. 이 이란은 시아파 분파 중에서 알라위파입니다. 알라위파. 알아사드 정부군을 지원하죠. 당연하죠. 이란과 북한, 러시아가 한 패거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이란은 말입니다. 시리아뿐만 아니라 시리아 옆에 있는 레바논의 무정정파들 무정정파 헤즈볼라라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서한 지구에는 파타,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어요. 이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정파들을 이란이 지원하고 있고, 이란이 원유를 수출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하는 일을 누가 또 도왔습니까? 미국이 도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규제를 풀어주었거든요. 그게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원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무역 이걸 제재를 했는데 그걸 풀어주니까 마음대로 원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돈으로 그 돈 가지고 이런 모든 흩어져 있는 무장 정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2011년 이후에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개입한 거죠. 그래서 아사드 정부를 돕기 위해서 군사 고문단을 보내고 그리고 민병대도 파견합니다. 그리고 최고 정예부대가 있는데요. 혁명 수비대라는 최고 수비대 해외군 조직이 있는데 이것도 신문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두스라고 합니다. 쿠두스 부대를 파견하죠. 자, 반군의 현재 마지막 거점이 남쪽에 있는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으로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곳입니다. 거기에 그 인근에 이스라엘의 사정거리, 중단거리 미사일 경납고 등의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란의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특수부대까지 운용하고 있는데 시리아 내에는 이란에 이런 군기지가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정보를 알아서 바로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핵미사일 그런 경납고라든가 비행기 경납고라든가 이란의 기지 등 이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 내전의 최대 배후국이 바로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래는요,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하고 있었어요. IS를 격퇴한다는 명분으로 협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다시 신냉전 시대로 갔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지금 냉전 시대 다시 들어갔어요. 옛날에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의 신냉전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때도 아마 세계대전을 많이 예측했는데 그러나 다시 이제 협력관계로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관계에 있었으나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리아 상공에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해서 만든 러시아의 스텔스 Su-57입니다. 57이 있는데 이 스텔스 Su-57입니다. 미국의 스텔스 그 폭격기를 겨냥해서 만들어서 같이 시리아 상공에서 맞닥뜨리는 경우까지도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텔스, 미국 F-22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닥뜨릴 상황까지. 그러면 남의 땅에서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Su-57 러시아 폭격기가 시리아 북서부 러시아 공군기지에 계속해서 추가로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공군은 이스라엘의 최대 안보 위협인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게, 레바논이 또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무력 정파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최대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에게 전달되는 이란 미사일의 전진 배치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년 동안 시리아 내에 바로 무기 경납고, 무기고 등을 시설을 폭격을 해왔습니다. 이란은 시리아를 무기고로 만들고 이스라엘은 그 무기고를 파괴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계속 힘을 뻗어나갑니다. 이란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역시 공화국 전쟁의 주체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중동에서 이란,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시아파 연대 확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세를 틔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중해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 시리아 옆에가 바로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 레바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레바논. 그래서 지중해로 가기 위해서는 레바논이 지정학적으로도 시리아 편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때 징조가 나라와 나라,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인데 시리아 내전은 바로 이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있고 뒤에는 열강들의 군사적 지원과 함께 지금은 대리전이 아니라 직접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 양상이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반군의 마지막 거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지금 현재 말입니다. 처참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입니다. 바사르 알라사드 그 정권이죠. 정부군이 시리아 남부 다마스쿠스 외곽 반군 지역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그 반군 지역의 거점인데 동구타라고 합니다. 이 동구타를 집중 공격해서 내전 사상 8년째 내전 사상 처음으로 최악의 사상자를 냅니다. 시리아에 있는 인권 관측소가 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최소 403명이고 그리고 총 사상자가 2116명에 이릅니다. 동구타에서만. 그리고 시리아 관측소는 지난 3개월 사이에 최소 700명이 사망했고 그 전에 사망한 것을 통계는 것이 아니라 동구타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달 19일, 20일에는요, 수십 차례 공습과 폭격으로 민간인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계속 그곳에서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군 지역은 현재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수십만 명이 현재 굶주리고 있고, 화학무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사드 현 정권은 반군을 공격한다는 빌미로 어린이와 어른 등의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합니다. 이 화학무기는요, 막 살이 떨어져 내리고 태워버리고 정말 무서운 것들입니다. 미사일 다음으로 정말 무서운 것, 핵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아닌가, 이런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마지막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성경에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산에서 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가자 지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핵과 바로 이 화학무기 전쟁이 될 것인데, 화학무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역에서는 이 화학무기가 바로 자국민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 화학무기에 원자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학무기의 장비를 누가 제공하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제공했어요. 참 우리 민족이 똑똑하긴 합니다. 잘못 사용되어져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김정은의 제스처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미국의 전문가가, 그가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그렇게는 하지만요, 트로이의 목마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군사들을 숨겨 들어가서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로이가?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0차례입니다. 선박을 이용해서 이란을 지원하였고, 이거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2016년과 2017년도에는 5차례에 걸쳐서 시리아에 화학무기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 5톤 정도를 운반했다고 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알라사드 정권이 북한에 지급된 금액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군사비로. 무기가 왔으니까 무기값을 지불한 돈이 그래서 수백억 달러에 될 것이다. 이것은 국제법정에 회부될 만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에 있어서 뒤에서 비토합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시리아 정부군이 내전 기간에 화학무기 공격에 사용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북한이 판매한 122mm 방사포이다. 이 무기는 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폭격에 사용된 것이다. 브루스 벡터리라는 교수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정부군 안에 의해 함락 위기에 있는 동구타 지역입니다. 그 동구타 지역은 바로 반군 지역이죠. 서방 세계가 지원하고 있는 그 반군 지역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 구호를 하자. 좀 그들에게 좀 구제품을 좀 가져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휴전 30일만 하자. 30일 휴전안을 내놓았는데 러시아가 비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고, 러시아에서는요, 5시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산되었고, 그래서 현재 동구타 공습으로 민간인 6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동영상을 이제 보겠는데,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이 한 소녀가 이렇게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돕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와 자신의 같은 동족인, 같은 그 이슬람 국가인 중동 국가들조차 돕지 않는다고 절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푸틴은 말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푸틴은 동구타 지역에서 하루에 5시간씩만 휴전하겠다. 인도적 차원에서 휴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반군 세력에 의해서 전투기를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군 지역의 공습을 러시아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 말입니다. 이 알라사드 정권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법은 바로 푸틴이 바로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러시아조차도 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쩌면 저 소녀의 절규가 전 세계에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의 내전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저 소녀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시리아 내전은 반군이 아니라 정부군이 우세합니다.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그동안 이란 진영과 반이란 진영,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터키,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 미국, 러시아, 중국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현재 저곳에 모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바로 지옥이다. 살아있는 지옥이다. 그들은 어쩌면 환란을 지금 7년 대환란 가운데 어쩌면 후 3년 반에 우리가 겪게 되는 환란과도 같은 환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리아 국민들은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과 함께 이스라엘 공격에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받죠. 그리고 자기의 정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서방 세계의 공격에도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꼭 러시아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자기네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다라고 저 소녀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깨어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쩌면 앞으로 우리의 몫이 될 그런 때를 준비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시리아 내에 이란 군사 목표물을 향한 이스라엘의 최대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의 공습에서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 인근의 시리아 정부군 4사단 등 8개 시리아 목표물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민들이 없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폭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주민들을 돕지는 않습니다. 뉴스 내용입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미국은 오늘 이스라엘 국경에서의 단계적인 폭력 확산을 우려하고 자신을 스스로 지킬 이스라엘의 주권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란의 계산된 단계적인 위협 확대 힘과 우세함을 보여주려는 이란의 야욕은 예멘부터 레바논까지 영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 국가들의 위험, 결국은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지정학적으로 나라들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뿐이지 그 국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만 주변에 전쟁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월남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동남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 당시에 인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세상 권력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어린아이의 절규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을 보시옵시고 속히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고통받는 저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